Birds flying high, breeze drifting on by. You know how I feel. Birds flying high. 네, 안녕하세요. 카리 유광환입니다. 저는 지금 포르쉐 70주년 기념 행사에 나와 있는데요. 와, 918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몸매가 정말 콜라병이에요. 길거리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포르쉐 중에 하나죠. 카이엔. 이 카이엔이 3세대로 진화를 했는데요. 자, 바로 제 오른쪽에 서 있습니다. 3세대 카이엔. 사실 차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어디가 바뀌었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많이 바뀌었거든요. 일단 헤드램프가 최근에 출시된 그 세단 파나메라랑 상당히 비슷한 모양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 가운데 4점식 LED로 박혀 있는 그런 헤드램프로 바뀌었고, 이 PDLS라는 옵션을 선택하시면 84개 LED가 들어간 맥트리스 LED 기술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쪽 범퍼를 보시면 흡기구의 폭이 기존보다 훨씬 더 넓어졌어요. 그래서 차가 앞에서 봤을 때 훨씬 더 넓고 아래로 깔려있는 그런 자세를 연출해주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흡기구를 가로지르는 이 핀들 중에 하나가 가장 위에 거가 이제 방향지시 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코의 높이도 기존보다 좀 더 낮아져서 날렵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옆으로 가보시면 휠도 지금 이 전시된 모델이라서 21인치 휠이 끼워져 있습니다만 11월 달에 출시되는 기본형 카이엔 같은 경우에는 19인치 휠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캘리퍼도 지금 얘는 6P짜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출시되는 카이엔 기본형 모델은 4P, 2P 구성으로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 보시면 옆모습은 사실 앞모습, 뒷모습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높이가 낮아져서 기존 모델보다 훨씬 더 다이나믹한 스포티한 느낌을 잘 전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휠 베이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2985mm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낮아졌고 그 다음에 폭도 더 넓어졌죠. 많은 차들이 이제 신형으로 거듭나면서 비슷한 공식을 따라서 차체 크기가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이 3세대 카이엔의 가장 큰 디자인적인 차이는 뭐냐면 이 리어램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리어램프가 앞에서 보셨던 그 헤드램프와 같이 이 4개의 조명이 박혀있는 그런 구성으로 바뀌었고, 이 좌우에 리어램프가 하나로 묶였죠.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투명 커버 아래 포르쉐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그런 구성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얘는 전시된 모델이어서 지금 2개짜리 양쪽에 박혀있는 배기구가 들어가 있는데 기본형 모델에는 사각형 하나씩 좌우에 하나씩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카이엔 터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각형 2개씩 좌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이 정도 설명해 드리고요. 이제 포르쉐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3세대 카이엔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포르쉐 코리아에서 트레이닝에서 나오고 있는 이석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3세대 카이엔 아까 많은 부분을 설명해 주셨는데 네. 뭐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기술적인. 사실은 이 차의 좋은 점들에 대해서 이미 간략하게 많이 짚어주셨는데요. 네네. 일단 이전 세대에 비해서 줄어든 엔진, 배기량, 네네. 임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높아진 출력. 네. 지금 얘가 기본형이 V6의 3L죠. 맞습니다. 그리고 345마력인가요? 340마력을 내고 있고요. 아. 기본형이요. 그리고 오늘 전시된 S 같은 경우에는 2.9L에 440마력. 네, 그리고 또한 뭐 시기에 따라서 뭐 출시 시기가 정해지겠지만 네, 터보의 경우에는 4L로 줄어들었는데 550마력을 내고 있는 게 보면은 굉장히 큰 특징이죠.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 중에 기억나는 게 이제 무게당 마력비가 네네. 3kg대로 내려왔다고. 그렇죠. 터보의 경우에는 그 마력당 중량비가 네네. 이제 3.9kg이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차가 그만큼 굉장히 가벼워졌다는 거를 그 바로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2톤이 넘죠? 2톤 지금 기본형은 2톤 직전, 그리고 그쵸. 터보 같은 경우에는 2톤을 조금 넘는 수준 정도로 그 보시면 정도 마력당 무게비라면 네. 이 성취나 무게를 거의 느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특히나 기본형 모델도 사실은 포르쉐 모델 안에서는 340마력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크기를 고려하실 때 기본형이라는 SUV가 지금 제로백이 이제
그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가 있으시면은 5.9초로 줄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어지간한 스포츠 세단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5초대 제로백이니까 굉장히 날렵해진 거죠. 예. 그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가 들어가면 기본형 모델과 뭐가 달라지는 거죠?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를 적용을 시키시면은 이제 저희 그 포르쉐 실내에서 보실 때 네. 대시보드 중앙에 위치한 그렇죠. 그 시계, 예. 랩타임도 잴 수 있고 시계도 잴 수 있는 그 장치가 들어가면서 이제 주행 모드 스위치가 들어가고요. 예. 그래서 이제 간편하게 주행 모드를 바꾸실 수도 있고, 뭐 흔히 이제 뭐 저희 뭐 스포츠카에서 얘기하는 뭐 론치 컨트롤 같은 이제 퍼포먼스 스타트가 가능해지고요. 아, 그래서 그 100km 도달 시간이 5.9초로 줄어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네. 그래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길 브레이크에 대해서도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텅스텐 카바이드? 뭐 어떤 새로운 소재가 쓰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 그렇죠. 물론 사실 뭐 아쉽게도 사실은 아직은 이제 공급이 많이 되지 않는 그 시점이고, 또한 네. 저희가 아직 국내 생산 차량이 아직 그 생산 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오늘 보신 차량은 사실은 독일에서 빌려온 차량이에요. 그래서 아. 아까 말씀드린 옵션인 그 새로운 옵션 PS12 포르쉐 서피스 코티드 브레이크가 아직 적용된 사양을 보여드리진 못했는데, 아, 지금 들어가 있는 건 아니군요. 네, 현재 들어와 있지는 않아요. 그게 밖에서 봤을 때도 보여요? 차이가 나요? 맞습니다. 사실은 앞쪽을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네. 특히 뭐 전륜에서 브레이크가 더 강조가 많이 되니까요. 네. 지금 보시는 사양은 이제 카이엔 S의 기본 사양이기 때문에 뭐 예. 이전보다도 사실 더 커진 그 브레이크 디스크와 뭐 캘리퍼 그리고 패드 용량을 통해서 더 높은 제동력을 발휘를 이미 하고 있는데, PS12 사양을 적용을 하시면은 예. 뭐 흔히들 사실은 이 숫자로 체감을 많이 하시죠. 뭐 캘리퍼에 피스톤이 몇 개냐. 그쵸. 예, 왜냐하면 굉장히 대용량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피스톤 개수가 사실은 양산차에서 흔히 찾아보기 힘든 이제 10개의 피스톤, 즉 뭐 10 피스톤 사양으로 제동을 하게 돼요. 피스톤이 들어간다고요? 맞습니다. 어떤 모델이요? PS12를 선택하시거나 PC12를 선택하시거나. 아, 그래요? 네, PS12는 또한 터보에는 이제 기본 사양으로 제공이 되고요. 나머지 특히 기본 모델에서도 선택이 가능하세요. 예. 이 사양이 들어가면은 디스크의 직경이 뭐 당연한 거지만 예. 더 큰 사양이 들어가면서 사실은 이 주철 디스크에 그 텅스텐 카바이드, 탄화 텅스텐으로 그 굉장히 미세한 그 코팅을 하게 됩니다. 내열성이랑 내마모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브레이킹 성능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고요. 예. 또 사실 이런 고성능 스포츠 브레이크를 사용하시는 오너들의 이 항상 이 말하자면 고민, 불편한 점이 이 휠이 굉장히 분진으로 더러워지는 현상. 예, 특히나 독일 차들이 그렇죠. 맞습니다. 특히 예. 독일 차들이 사실은 우수한 제동력을 제공하다 보니 또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게 분진인데, 네네. PS12 사양이 장착이 되면은 예. 이 소재 자체가 굉장히 뭐 쉽게 말하자면 거의 닳지 않기 때문에 분진도 거의 날리지 않아요. 그래서 트랙 주행을 하고 와도 휠이 여전히 깨끗하고, 심지어는 디스크 표면이 굉장히 이 거울처럼 빛나게 돼서 저도 그 본사에서 교육을 받을 때 네네. 실무를 작년에 보고 온 바가 있는데, 그 차량은 트랙을 주행하고 와도 예. 제가 그때 타봤던 차량의 경우에는 얼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캘리퍼의 경우에도 더 대용량이면서 예. 이제 흰색. 예. 네. 아, 네. 캘리퍼가 흰색으로 들어가요? 예, 그래서 외관상으로도 구분이 가능하시고요. 브레이크의 종류가 그냥 주철 디스크 브레이크가 얘가 있고, 예. 그다음 그 위에 PS12가 있는 거고, 네. 가장 위에 이제 PC12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아, 네네. 아까 말씀해 주실 그 텅스텐 카바이드 코팅이 네. 다이아몬드보다 바로 아래의 강도를 가지고 있는 재질이라고 네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뭐 많이 찾아보실 수 있겠지만, 예. 보통 우리 뭐 학생들도 많이 알고 있는 뭐 모스 경도계로 다이아몬드를 보통 10이라고 잡잖아요. 아. 흑이온이 제일 낮은 1 정도다라고 예. 하면은 다이아몬드를 10으로 잡을 때 예. 그 텅스텐 카바이드는 9.5 정도. 아. 9에서 9.5 사이. 그래서 굉장히 그 자체로도 이 강한 재질이죠. 아까 그 터보만 기본이고 나머지는 이제 옵션이라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혹시 가격 여쭤봐도 되나요? 얼마 정도예요? 제가 사실은 뭐 판매에 도움을 드리는 이제 트레이닝을 하니까 모든 가격을 외우지는 못하는데 예. 400만 원 초반대로 선택하실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사실은 지금- PS12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가격이에요. PS12는 PC12에 비하면요? PC12에 비하면 PC12는 천만 천만 원 원 이상의 넘죠. 사양이기 때문에 거의 같은 효과를 누리면서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도 그런 분진까지 해결하는 그런 방금 그 사양이지. PS12에 대한 장점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PC12와 차이점이라면 무게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 PC12는 방금 말씀드린 PS12의 장점은 이미 가지고 있는데 예. 무게가 뭐 거의 절반이기 때문에 아. 흔히 이야기하는 이 언스프렁 매스를 확 감소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더 현가하 질량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더욱더 우수한 주행 성능, 그리고 승차감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게 여전히 PC12가 예. 최고의 사양이고, PS12는 이제 포르쉐 내에서 일반 사양과 이제 사이를 메우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해 주신 것 중에 그 3챔버 에어 서스펜션? 네네. 그거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제가 아까 딴짓하느라 잘 못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뭐
이게 들어가서 가장 좋은 점은 일단 이 에어 서스펜션은 뭐 당연하지만 공기 주머니를 이용해서 스프링의 감속력을 조절해서 뭐 승차감 또는 뭐 주행 성능을 이끌어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포르쉐는 이제 지금 현재 판매 중인 2세대 파나메라에서부터 이 방식을 이제 공기 주머니를 쉽게 말해서 3개로 늘렸어요. 그래서 이제 3 챔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공기 주머니를 3개를 별도로 씀으로써 안락한 승차감 원하실 때, 왜냐면은 스포츠카지만 또 고급차니까 안락한 승차감 원하실 때는 더욱더 안락하게, 그리고 이 차를 또한 고급차지만 트랙에서도 타실 수 있는 차니까 그러한 어떤 다이나믹한 주행 원하실 때는 더 이전보다 단단한 세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공기 주머니의 개수 자체를 늘려서 그 변화의 폭을 키운 게 3챔버 에어 서스펜션의 큰 장점입니다. 기존 서스펜션의 능력이 이만큼이었다면 3챔버 에어 서스펜션 한 요 정도 되겠네요. 뭐 그렇게 표현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변화의 폭을 넓힌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렇구나. 포르쉐가 사실 어떻게 보면 형태를 막 현란하게 꺾고 그런 디자인을 추구하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상당히 맞습니다. 기본적인 레이아웃에다가 구성을 첨단으로 끼워넣는 그런 느낌이 좀 강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많은 진화를 보여준 것 같아요. 12.3인치 LCD 디스플레이도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또 이 전자식 기어 노브도 요즘 많은 브랜드들 보면 전자식 기어 노브를 쓰는 경우에 이 P 버튼을 뒤쪽에다 박아놓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 다 터치 방식으로 바뀌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누르면 어떻게 반응이 오나요? 실제로 이게 눌려지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누른 것처럼 딸깍하는 햅틱 반응이 오게 되어 있어서요. 진동을 주는군요. 기능을 눌렀다는 것을 이 진동으로 아실 수가 있고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그동안 흔히 봤던 포르쉐 스티어링 휠이고요. 얘는 지금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가 들어간 적용되어 있는 모델이죠. 차량입니다. 지금 배기반도 파나메라랑 같은 구성인 걸로 보여요. 맞습니다. 센터는 이 아날로그 방식. 방식의 타코미터를 유지를 하고 있죠. 이 차는 스포츠카기 때문에 엔진의 전수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센터에 배치하고 있고요. 좌우에 이 화면들은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주행 정보 등을 보실 수 있도록 파나메라처럼 이제 7인치의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이 7인치인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이 양쪽에 두 개 원에 보여지는 정보의 종류는 내가 고를 수 있는 거예요? 조작에 따라서 특히 우측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변경시킬 수도 있고, 이쪽이요? 또는 뭐 야간 주행 시에 나이트 비전 옵션이 있다면은 뭐 전방의 상황을 열화상 카메라로 관찰할 수도 있는 등등으로 필요에 따라서 바꾸실 수가 있고요. 또는 뭐 트랙 주행을 하신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냉각수 온도, 오일 온도 뭐 등등의 어떤 그런 이 주행과 관련된 차량의 정보를 보실 수 있는 화면을 변경시킬 수가 있고요. 나이트 비전도 옵션으로 마련이 되어 있나요? 맞습니다. 지금 오늘 전시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직 국내용은 아니고 본사에서 빌려온 차량이긴 하지만 이 차량은 그런 옵션들이 다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구나. 국내에서도 선택 가능하시고요. 그래요? HUD는 없어요? 지금 사실은 기존에는 포르쉐가 그런 이제 어떤 전자 기술에는 크게 어떤 이 말하자면은 선제적인 도입을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 카인에서는 지금 현재 선택하실 수 있도록 마련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차량은 사실 정규 생산 전에 생산된 차량이기 때문에 아직은 해당 옵션 적용되어 있진 않지만 실제로 국내 출시 시점에서는 그런 옵션들을 보실 수 있도록 이미 옵션 선택 가능하게 주문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면 레버를 통해서 이 ADAS라고 하죠. 그 능동 운전자 보조 장치. 차선 유지도 가능한가요? 차선 유지는 사실은 카이엔의 경우에는 아직 뭐 저희가 본격적으로 인증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뭐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구나. 또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 3세대 카이엔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점 있으신가요? 자랑하고 싶은 점이라면은 제가 빼먹은 점이 있다거나. 뭐 카이엔은 아무래도 포르쉐에서 가장 뭐 뛰어난 올라운드 플레이어죠. 이 차량은 사실 일반적인 SUV의 형태를 그대로 갖추고는 있지만 동시에 사실은 포르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오늘 행사의 제목인 스포츠카 투게더에서 보시다시피 여러 사람이 타고 뭐 심지어 짐도 실을 수 있는 그런 스포츠카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카이엔이야말로 포르쉐를 돈방석에 앉혀준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죠. 그러면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나머지는 제가 혼자 뒷자리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뒷자리를 와봤는데 일단 파노라마 선루프가 가장 눈에 많이 띄는 옵션 중에 하나이고요. 정말 오늘 엄청 더운데 햇살을 실내로 잔뜩 집어 넣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야말로 정말 포르쉐다운 그런 디자인 터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흔들어 봐도 앞쪽에서도 그랬고 이렇게 만져보면 찌그덕 소리가 나거나 이 조립 완성도 면에서 정말 이만큼도 흠잡을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차 가격이 가격이니만큼 이런데 바늘땀을 보더라도 그 차 가격이 내려가면 이런데 바늘땀이 조금 이렇게 삐뚤삐뚤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전혀 없죠. 앞쪽 센터 터널에서 보셨던 것처럼 모든 스위치들이 지금 터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뒤쪽에서 그 공조장치를 조작하는 부분도 전부 터치로 바뀌었군요. 그리고 지금
얘만 토글 스위치를 2개씩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뭐가 있나요? 아, 얘는 제터리네요. 아, 제터리도 이렇게 뒤로 뽑을 수 있게 돼 있고, 여기 C가잭 1개랑 USB 포트 2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가잭도 디자인이 뭔지 포르쉐답게 디자인이 좀 특별해요. 상당히 멋있죠? 이런 거 하나까지도. 포르쉐 모델들을 보면 이 버튼을 누를 때 이렇게 쑥쑥 깊이 눌리는 게 아니고 딸깍딸깍하고 정말 조금만 들어가거든요. 이런 스위치도 같은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파나메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B필러에 들어가 있는 그 송풍구가 크롬이었던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지금 얘는 플라스틱으로 대체를 했군요. 가장 등받이를 눕힌 상태입니다. 뭐 이 정도면 상당히 편한데요. 그리고 제 다리 길이에 맞춰놓은 상태인데 주먹이 2개, 3개가 조금 빠듯하게 들어가는 그런 수준의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밖에서 지붕의 높이가 2세대에 비해서 낮아졌다고 했는데, 머리 공간은 주먹을 세웠을 때 하나가 딱 들어가는 그 정도 수준이군요. 물론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를 빼면 천장을 조금 더 높일 수 있긴 하겠죠. 이 정도면 뭐 크게 불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큰 앉은키를 가지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뭐 어지간한 그게 한국 사람들이라면 전혀 머리 공간에서 불편을 느끼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도 전부 가죽으로 처리를 되어 있고, 이런 데 눌러보시면 이 가죽이 정말 탄탄하게 말랑말랑 들어가는 게 어우, 느낌 좋은데? 암레스트도 한번 뽑아볼까요? 뭐 암레스트는 특별한 건 없네요. 그냥 컵홀더 꽂게 되어 있고, 컵홀더가 이렇게 가운데 세로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끝부분에 가로로 2개 들어가는 것보다는 팔을 이렇게 내려놓는데 훨씬 더 좋겠죠. 여기 들어가면 음료수를 꽂아놨을 때 팔을 좀 음료수한테 치어서 옆으로 이렇게 접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세로로 이렇게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팔을 이렇게 옆에다 반드시 세워서 내려놓을 수 있겠죠. 이 카이엔 터보로 올라가시게 되면 이 스포일러가 어댑티브 루프 스포일러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비를 유의할 때는 이렇게 접혀져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풀 브레이킹을 하면 이렇게 90도로 서는 어댑티브 루프 스포일러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렁크를 살펴볼게요. 딱 열자마자 느껴지는 게 이 고급 차이니만큼 이 문턱에 스테인리스로 보호제를 덧대놓은 이런 구성 눈에 띄고요. 기존 모델에 비해서 포르쉐가 밝히기를 100리터의 용량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의 용량이 770리터라고 해요. 이 정도면 거의 뭐 GLE나 X5랑 비교해도 거의 꿀리지 않는 그런 용량인 걸로 보이고요. 여기 보시면 토잉바가 이렇게 트레일러나 뭔가를 끌고 싶으실 때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아래쪽에서 튀어나오는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 이제 다시 접혀 들어가겠죠? 아, 그냥 이렇게 접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휘어진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는군요.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된 모델이기 때문에 짐을 좀 더 수월하게 싣고 내리실 수 있게끔 차체를 조절하는 그런 스위치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등받이는 어디서 접는 걸까요? 등받이는 2열 등받이를 접는 스위치는 글쎄요, 제가 못 찾은 건지 지금 일단 일반적으로 있는 위치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접을 수는 있습니다. 저 앞쪽으로 가가지고 좌우에 달려있는 스위치를 당기시면 등받이는 물론 접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열어보시면 버메스터 스피커 시스템 있잖아요. 스피커 시스템과 관련된 부품도 들어가 있고 우퍼인 것 같아요. 그리고 펑처 스리킷도 들어가 있네요. 제가 조금 전에 발견한 건데,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델은 일단은 가솔린입니다. 그리고 디젤 모델은 지구상 어디에도 지금 팔고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 연료고를 보시면 나중에 이제 그 요소수를 넣기 위한 그런 자리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전 세계적으로 디젤 모델이 추가가 될 예정이고,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추가가 되겠죠. 그 인증 여부에 따라서 요소수를 넣는 자리를 마련해 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3세대 카이엔을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지금 카이엔 S, 카이엔 터보 이렇게 3가지 트림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부터 이제 고객 인도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는 카이엔 기본형 모델만 일단은 들여올 예정이라고 해요. 향후에 카이엔 S와 카이엔 터보도 인증 여부에 따라서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가격은 1억 180만 원이고요. 예전보다는 기본형으로 구입을 하셔도 원래 들어가 있는 옵션이 조금 더 풍성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막 옵션을 막 2천만 원, 3천만 원 넣으셔야 되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포르쉐 측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뭐 강남 소렌토라고 부르기도 하죠. 앞으로 이 3세대 카이엔이 길거리에서 얼마나 더 많이 보이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